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분이죠. 늘 제가 민심인지 민생인지 늘 헷갈리는데 민심 동행이시죠? 민심입니다. 이제 제대로 알겠습니다. 민심 동행의 창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의 민심동행의 신익입니다. 평범한 신익이요. 시민이 주인된 정당 예. 만들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좀 차별화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잡탕 개혁신당과 차별화 좀 이룰 수 있어. 아닌가? 예.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 네. 충돌되는 제일 많은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근데 충돌이라고 말하기보다 네. 사실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죠. 왜냐하면 한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초대 총리 네. 그리고 당시 집권당 여당 대표를 지내셨던 했던 분이고 분이죠. 네. 또 한 분은 그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드신 만든 분이거든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결합이라는 것이 네, 네. 이종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모순 충돌 결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는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보다는 네. 개혁 민주신당 아니면 개혁 네.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구성원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민주당 인사들로 어. 다 구성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민주당 분당파와 함께하는 그런 모양으로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네 그룹이 모이는 것이 과연 네. 개혁신당이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더 뭐랄까요 지지도 많이 받고 또는 성과도 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덩어리론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흩어지면 안 되고 일단 뭉쳐서 뭐가 보여야 평가를 받겠다 이제 이런 덩어리론이던데 네. 이게 사실 경제학 용어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치에서는 예. 이 규모의 경제론이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덩어리는 커져서 밥값은 많이 나오는데 예. 문제는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어렵다. 구조 아니냐.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요. 예.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음.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또 힘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상당히 이질적인 결합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노력되어 왔다. 예,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예. 지금 총선 앞두고 뭐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갯볼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우다닥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론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은 했겠습니다만은 전 그걸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긴 어렵고 어렵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이요. 예. 요즘 정치인들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훨씬. 그분들이 만약에 음. 아니 당 국민들한테 아니 1번 당도 이상하고 2번 당도 이상하니까 우리 당 안 찍으면은 100일 거야? 우리 당 안 찍고 뭐 다른 대안이 있어? 민심 동행 아직 있잖아요. 민심동행은 창단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어찌 됐든 이 예. 큰 당들 놓고 보면 1, 2번이 싫으니까 무조건 3번에게 그건 표를 아니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저는 이건 엄청난 오만이고 엄청난 착각이다. 국민들께서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예. 1, 2번 당보다 지금 3번 당이 라인업이 많이 처지거든요. 그럼 그쵸. 당연히 1, 2번 당을 찍어서 상호 견제 심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비례라도 주고 싶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좀 우롱하는 형태로 탑다운 방식으로 가고 국민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되면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다. 그럼 아마 다른 쪽으로 갈 거예요. 오히려 민심동행이 창당을 하면 예. 아마 이런 당에다가 표를 주려고 아마 국민들은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에 목마른 거죠. 예.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또 느껴진 게 뭐냐면 현역 의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막 했잖아요. 물론 뭐 본인들 부인하고 있던 황보승 의원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언론에 잠깐 나왔다 오보라고 했죠. 오보라고 예, 했죠. 그리고 양정숙 의원 뭐 그분은 이런 합류를 하신 거고. 합류를 했죠.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알고 봤더니 5명이냐 4명이냐의 차이가 많다며요. 돈이 차이가 돈 차이가. 그러니까 양정숙 의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6억인가를 받게 됐고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몇 수천만 원 그냥 뭐 1억도 안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어쨌든 양정숙 의원이든 황보승 의원이든 다 양당에서 문제가 돼서 다 탈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논란이 제명을 돼가지고 당했죠. 제명을 양정숙 당한 의원.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개혁이라는 말을 붙인 신당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 돈 물론 뭐 돈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낙연 대표랑 공동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 아마 모든 책임을 지금 지고 가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공동 대표에게 당장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은 당시에 양정숙 의원이 제명당했을 때 부동산 차명 보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명이 된 것이고 법원 가서는 이제 아마 무고죄로만 네.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그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당시에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었죠.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 대표로서 그 뭐 다 우리도 당에서 선당후사 해라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충돌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민주당 인사를 개혁신당에는 받아들인다? 그럼 이게 과연 개혁이냐? 아니 이게 과연 새로움이냐? 라는 의문이 바로 따라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양정숙 의원 들어오면서 돈은 많이 가져갔겠지만 이제 완전히 민주당 분당파 일색으로 더 굳어진 이제 그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효과다라고 맞죠. 보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를 국민들이 왜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지 젊어서?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도 그건 젊은데 다 그치. 젊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쌓아온 서사를 국민들이 아마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3천만 원을 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치러서 맞아요. 뭔가 정치의 효율화를 이뤄보겠다. 과거 구태적인 방법 안 쓰고 돈 안 들이는 정치 해보겠다 해서 국민들이 아 기발하다. 예. 저건 이준석 아니면 못한다. 이래서 지지한 건데 아니 3천만 원 가지고 전당대 치렀다고 자랑은 했는데 또 이제 와선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돈 6억 타려고 민주당 의원 그것도 문제 맞아요. 있던 분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기 모순이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순 충돌들을 이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그 양정숙 의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말로는 새로움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옛날 방식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냐. 전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국민들이 예전에 이준석에 갖고 있던 기대감보다 떨어질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6만 명 정도 당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근데 거기서 많은 부분이 탈당하겠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아마 이런 포인트로 지금 네. 이준석 대표한테 좀 실망하고 실망하죠. 이 모순되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옛날처럼 시원하게라도 해명이라도 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해명도 안 안 하고 하거나 있죠. 그냥 아 내가 뜻이 있으니까 따라와라. 이러니까 이 탑다운 방식의 이 지지자들은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새로움이라고 그래서 보다. 그 통합을 주관했던 네.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이 예, 나오셔가지고 예. 통합의 명분을 설명하는데 전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명분을 얘기할 게 없으면은 DJP 연합을 소환해가지고 근데 DJP 연합 제가 찾아보니까 네. 27년 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DJP라고 하는 DJ와 JP 그 제왕적 당 대표들이 했던 굉장히 구태적이고 야합적인 방법.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인재 씨가 당시에 분당하면서 네. 분당의 어부지리를 얻은 거지 합쳐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안 맞는 비율을 갖고 와가지고 DJP 연합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식의 설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또 아니면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이 하기에는 매우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거는 안타깝죠.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신 위원장이 볼 때 그러면 네. 앞으로 이 개혁신당은 네.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 어떻게 근데 이제 분석하세요? 개혁신당이 저는 한 1, 2주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언론에서 너무 많은 주목을 또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효과는 있습니다. 민심 동행은 한 번도 주목을 안 해주잖아요. 아니 저희도 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이 필요해도 돈 안 쓰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개혁신당은 한 1, 2주 후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표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진이 아니라 동력이었기 때문에 배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류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거나 정치가 안 될 때는 많은 분열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는데 그걸 아마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 이 이질적인 분들이 과연 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서 아마 총선 전에 무너지든지 아니면 총선 끝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뭐 내분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비례대표 선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 발표를 해야 돼 공약 발표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아니 있다고 더 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바른미래당하고도 이게 비슷한데 맞아요. 비슷하죠. 사실 바른미래당보다 이거는 더 그렇죠. 극단의 결합입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도 보면 대표가 둘이잖아요. 예. 공동 대표. 그리고 그렇죠. 정책위 의장도 두 두 명입니다.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 세력이 힘이 완전히 세가지고 흡수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덜한데 지금은 팽팽한 양대 세력이 임시봉합식으로 맞아.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도 2명, 정책의장도 2명, 밑에 실무자들도요. 어느 정도는 자리를 같이 줘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다 그럴 나가라고 할 수밖에 수 없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맞아. 5개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예. 그럼 5개 세력의 사무총장만 5명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 중에 사무총장 1명 하더라도 나머지들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력들끼리 그동안 호흡 맞춰 왔는데 이 정보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부에서도 내부 정치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고 그렇다고 뭐 뜻이라도 같아가지고 서로 양보하면 괜찮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뭐 양보심이 있어 보이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 욕망을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그 세력이 약하니까 많이 양보하는 좀 들어가죠. 일단 들어간 뒤에는 그건 달라요. 양상이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국면이죠. 예. 이제 뭐 내 지분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깨는 순간 또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상처가 나죠. 그렇죠. 그렇게 생채기가 돼서 나는 쉽게 깨지도 못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저는 왜 제가 아까도 안타깝다 그랬냐면 이준석 대표가 경험적으로 이미 해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라고 네, 맞죠, 이미. 하는 걸 한번 해봤고 그때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2018년도에 책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이준석 대표의 책에 네. 비전과 가치가 없는 정당의 결합은 맹탕이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거든요. 네. 근데 맹탕물을 먹어봤잖아요. 네. 또 먹어? 그럼 이번에 안 먹어야 되는데 맹탕을 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지금 목마르니까 또 한 번 맹탕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잘못된 방법을 쓰면 네. 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 이준석 대표가 좀 젊다 보니까 좀 길게 보면서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하면 참 너무 좋겠고 저도 그런 가운데에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뭐 경쟁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이 왜냐면 그냥 완전히 잡탕밥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들께서 알아서 그냥 1번, 2번 정당에게 더 쏠릴 수밖에 없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삼지대라고 하는 것이 역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수 정체성을 본인이 버렸어요.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보수 결국은. 정당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죠. 궁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양자, 이낙연, 뭐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양정숙 다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또 한 명 있잖아요. 정의당에서 온 사람. 아 정의당 뭐 유호정. 류호정 뭐 박원석 뭐 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그 보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번 그 합당 국면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정치를 뭐 어떻게 더 해나가실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아픈 부분일 거다. 네. 왜냐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굉장한 큰 문제인 거죠.